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총 6개의 트랙이 있거든요. 그중에 트랙의 이름을 보면 다 기술 용어예요. AI 반도체, 뭐 클라우드, 모빌리티, 빅데이터 뭐 이런데 이제 유독 이 세션만 마이썬이거든요. 혹시 마이썬이를 알고 계시는 분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보니까 대충 6분의 1, 7분의 1도 안 되네요. 그 외부에서 오신 분, SK 직원이 아닌 분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예, 대충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마이써니는 SK의 그 교육 조직입니다.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주체인 우리 개인들이, 구성원들이, 직장인들이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주제에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조직이고, 이 마이써니 이 트랙에서는 총 이제 9개의 세션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 현장에서 기술 중심으로 혁신하는지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제 첫 번째 발표는 뭐 워낙 화두인 AI, 이 AI가 어떻게 기업의 사업 혁신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마이써니에서 AI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컬러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챗GPT가 사실은 시작이거든요. 끝이 아니라 챗GPT가 쏘아 올린 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하면 기업에서는 이런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사업 혁신을 꾀해야 될까? 이 두 가지의 주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챗GPT가 작년 11월에 출시가 됐으니까 딱 1년이 됐네요. 근데 1년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많은 기술을 봐왔는데 기술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는 하이프 그래프라고 하는 그 곡선을 따라서 성장하거든요. 처음에 막 주목받았다가 고꾸라집니다. 고꾸라지면서 이 죽음의 늪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아무도 돌아보지도 않고 외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궤도를 찾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알파고가 그랬죠. 알파고가 2016년에 딱 나와가지고 전 세계가 놀랐잖아요. 바로 이세돌 기사를 꺾고 와 AI가 정말 우리 일상에 들어오나 보다 싶었는데, 여기서 알파고 써보신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없잖아요. 네. 일상으로 안 들어왔거든요. 죽음의 늪을 딱 걷었고 그 다음에 챗GPT로 화려하게 지금 데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챗GPT를 보면서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다양한 기능입니다. 챗GPT는 한 가지의 기능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왼쪽에 보여지는 게 오픈AI의 CEO입니다. 오픈AI CEO가 45분 동안 대담을 펼친 인터뷰 영상인데 이거 보려면 사실 되게 지루해요. 챗GPT에서 플러그인을 호출을 해서 비디오 인사이트 IO라고 하는 플러그인입니다. 이 플러그인을 호출을 해서 여기는 45분 영상을 좀 요약해 줘봐 라고 하면 아주 간단 명료하게 1분 만에 요약을 해줍니다. 유튜브 영상을 내가 내내 쳐다보고 있지 않아도 이렇게 자세하게 요약을 해주죠. 이런 것처럼 챗GPT 안에는 플러그인의 기능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과 용도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확장이. 이게 핵심이거든요. 챗GPT는 이거저거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한된 일만 할 수 있어요. 흔히 아는 번역이라든가 통역이라든가 뭐 검색과 관련된 대응이라든가 이 일부 기능만 하거든요. 그런데 화면에 보여지는 플러그인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기능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럼 플러그인을 누가 이용하느냐? 외부에 있는 흔히 말하는 서드 파티, 즉 외부에 있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챗GPT 안으로 들어와서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해야 되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챗GPT가 IT 생태계의 중심이 되고 있는 거죠. 챗GPT 안으로 쿠팡이 들어올 수도 있고 마켓컬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카카오티, 우리 우티, 수많은 티맵 이런 서비스가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글로 작동시킬 수 있는 거죠. 그게 챗GPT의 위력이죠. 그러니까 챗GPT 그 자체의 서비스보다 챗GPT 안에 외부의 서비스가 들어와서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걸 플러그인이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플러그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올해 한 7월 달에 런칭한 이후에 처음에 나올 때만 해도 한 30개가 안 됐거든요. 이후에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스토랑 예약을 할 수 있는 플러그인을 집어넣게 되면 챗GPT에서 강남역 사거리에 프랑스 레스토랑 중에서 유명한 데 추천해줘라고 하면 햇소리가 아니라 실제 예약 가능한 레스토랑이 추천되죠. 그리고 그러면 내일 모레 3명으로 예약 좀 해줘 7시에 라고 하면 그게 액션으로 취해져서 실제 예약이 됩니다. 예전에 어떻게 했었죠? 스마트폰 앱을 열고 화면에서 메뉴를 선택하고 누르고 3명 선택한 다음에 시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눌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글과 말로 손쉽게 플러그인을 호출해서 Alright. 작동시킬 수 All we 있게 have 된 to do is 거죠. order the ingredients. 그러다 보니 수많은 앱들이 외부에 있던 앱들이 챗GPT 안으로 플러그인의 형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쇼핑, 가격 비교부터 시작해서 항공권, 숙박권, 예약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기능이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서 챗GPT로 할 수 있는 일들이 크게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세봤더니 1,100개더라고요. 그러니까 1,100개 앱이 들어온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 앱스토어가 언제 나온지 아세요? 2008년도 7월 달에 나왔습니다. 처음 나올 때만 해도 50개밖에 안 됐어요, 앱이. 그런데 2년이 지난 2010년 10월 달에 20만 개가 됩니다. 지금은 300만 개예요. 그리고 알다시피 그 앱 하나하나가 교통시장을 혁신하고 통신시장을 혁신하고 수많은 서비스의 혁신을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산업의 구조가 바뀌었고 예전에 택시 부를 때 어떻게 했었죠? 길거리에 하용없이 서 있었다고요. 지금은 앱 하나 딱 실행하면 집 앞까지 택시를 부를 수 있고 위치도 확인할 수 있고 심지어 결제까지 다 자동으로 되잖아요. 그런 변화가 챗GPT 안에서도 만들어지고 있죠. 제가 종종 사용하고 있는 또 다른 플러그인입니다. 링크 리더라고 하는 플러그인이에요. 이 링크 리더 플러그인을 이용하게 되면 내가 찾아보고 싶고 알아보고 싶은 특정 인터넷 사이트의 URL을 입력하고 이걸 요약 정리해줘라고 하면 아래처럼 표로 잘 요약해 줍니다. 자세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 그 자동차 시장에 불고 있는 최근의 소프트웨어 전기차 이 바람을 SDV라고 그러거든요. Software Defined Vehicle. 그 SDV에 대한 기사인데 저걸 제가 10페이지 넘는 걸 계속 보면서 각 자동차 회사들은 어떤 SDV 전략을 추진하고 있을까? 그걸 알고 싶으면 제가 쭉 보면서 정리를 해야 돼요, 따로. 그런데 엑셀에 표로 정리해줘라고 했더니 이렇게 표로 금방 정리가 되잖아요. 플러그인의 위력이죠. 또한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은 야불이라고 하는 플러그인이 있어요. 이 플러그인을 이용하게 되면 야불은 한 10년 넘게 마케팅 리서치만 전문적으로 한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 리서치에 최적화된 회사죠. 그래서 이 회사가 제공하는 플러그인을 호출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던지면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마케팅 회사로서 적합한 여러 가지 자문을 해주죠.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30대 여성 대상으로 마스크팩을 좀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30대 직장인 여성 대상으로 어떤 설문조사를 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야불에 있는 마케팅 그동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 질문에 가장 적합한 정보를 추려가지고 보여줍니다. 영문이잖아, 한글로 정리해줘라고 하면 한글로 딱 저렇게 정리가 되죠. 자, 이처럼 챗GPT 안에는 수많은 서비스가 들어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챗GPT를 볼 때 챗GPT 하나를 봐서는 안 되고 챗GPT로 인해서 바뀌게 되는 IT의 향후 변화가 무엇인지 전체적인 것들을 요약해서 전망을 해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 다시 성장하고 있는 AI 시장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기존에 PMP라고 있었어요. MP3 플레이어라고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있었죠. 지금은 있나요? 대학생이라고 하면 공학 계산기, 특히 학교에서 이제 공대 다니시는 학생분들은 꼭 공학 계산기를 샀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아무도 안 삽니다. 이런 기계들이 다 사라졌죠. 하드웨어가. 왜? 앱으로 대체됐거든요. 스마트폰에 있는 앱이 기존의 하드웨어를 대체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먹어삼켰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은 AI가 소프트웨어조차도 먹여삼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최근에 엊그저께 발표했죠. 코파일럿이라고 불리는 그 코파일럿을 이용하게 되면 엑셀을 말로 작동하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표에서 작년 4, 4분기에 가장 매출이 높았던 5개 항목을 뽑아가지고 전체 그래픽 추이를 그려줘 라고 하면 그걸 그대로 텍스트로 입력하거나 말로 하면 자동으로 오른쪽에 그래프로 정리가 된다고요. 예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직접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고 함수를 호출하고 그래픽을 선택하고 그래가지고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코파일럿을 이용하게 되면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똥손도, 즉 디자이너가 아닌 사람도,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도 미드전이나 달리 같은 젠 AI를 이용을 해서 말로 하면 그림을 생성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 챗GPT AI 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AI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도 먹어삼켜서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오픈AI가 지난주에 보여줬어요. 지난주 화요일에 오픈AI가 최초로 데브데이라고 불리는 개발자 컨퍼런스를 발표했거든요. 그때 발표했던 내용이 바로 GPT 빌더라고 불리는 겁니다. 샘 알트만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GPT 빌더를 이용해서 스타트업을 위한 멘토 챗봇을 만들었어요. 순식간에 몇 가지의 인스트럭션과 그리고 본인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줄 수 있는, 원래 본인이 조언을 줘야 되는데 본인이 조언을 주기에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챗봇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 멘토한테 질문하면 스타트업을 경영할 때 어떤 거에 유념하고 주의해야 되는지를 소개하는 챗봇을 만들었죠. 그걸 가리켜서 GPT-S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잠깐 나왔던 장표에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수많은 챗봇들을 소개했죠. 지금 제가 대충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챗봇들을 세보니까 1000개가 넘어요. 지난주 화요일에 런칭을 했는데 지금 벌써 1000개가 넘는 앱들이 나온 거죠.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2008년도 7월 달에 아이폰의 앱스토어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50개가 나왔고 2년 후에 20만 개였거든요. 그리고 그 20만 개, 지금은 수백만 개의 앱이 우리의 일상을 바꿨고 사회를 바꿨고 산업의 구조를 바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챗봇들이, 여기서 표현하는 건 GPT-S거든요. 이런 GPT-S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겠죠. 그런 GPT-S 하나하나는 수많은 상담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또 쇼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추천하는 큐레이터가 될 수도 있고, 박물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또 이야기하는 수많은 곳곳의 산업에서, 서비스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챗봇들이 나올 수 있게 되겠죠. 그게 바로 GPT-S입니다. 정리를 하면 챗GPT는 그저 시작에 불과하고 챗GPT 안에 수많은 플러그인의 기능을 가지고 화면에 보여지는 것과 같은 특정 영역과 특정 분야에 제대로 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챗봇들이 등장할 수 있게 된 게 지금 AI 시장에 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지점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기업은 뭘 할 수 있을까요? 또 개인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저만 해도 모바일 관련해 가지고 시장의 변화 속에서 앱스토어가 뜨겠다, 저런 앱은 정말 주목받겠다, 많은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그런 앱을 개발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앱을 개발하려면 개발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하고 많은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지원이 있었어야 되니까. 그런데 챗봇 만드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냥 화면에 나오는 메뉴를 보면서 제가 글로써 입력하면 자동으로 챗봇이 생성되거든요. 그 챗봇 생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데이터나 서비스는 내가 제공하면 되고, 정리를 하면 이제는 큰 개발자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누구나 GPT-S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기업들도 그렇다고 하면, 특히 전통 기업들도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 이렇게 바뀌겠죠. X축은 기존에 우리가 여러분 누구나 쓰고 있던 서비스에 챗GPT가 결합되는 거죠. Y축은 새로운 챗봇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기존에 우리가 컴퓨터 웹에서 주로 뭘 썼었죠? 검색, 네이버 검색, 또 다음에 한메일, 카페, 블로그, 이런 서비스를 많이 썼었잖아요. 그리고 11번가 지마켓도 많이 썼었고, 스마트폰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뭘 많이 썼죠? 여전히 네이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커머스는 쿠팡을 많이 쓰고, 기존에 있었던 서비스가 그대로 모바일에서도 많이 쓰이죠. 하지만 모바일의 특성에 맞게끔 잘 변화하지 않으면 시장을 뺏기게 되죠. 즉 X축은 기존에 있던 서비스가 유지되는데 AI 기술, 챗GPT 기술을 가져와서 더욱더 품질을 좋게 만드는 거죠. AI 기능을 활용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상담이든 혹은 대화형 방식의 UI를 활용해서 기존의 서비스를 사용하던 사용자들이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X축. Y축은 없었던 서비스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다들 쓰고 계시는 티맵 컴퓨터에서 사용하셨나요? 당근마켓 사용하셨나요? 마켓컬리, 배달의 민족 컴퓨터에 사용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버, 카카오티 사용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것처럼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서비스가 나오는 거죠. 제네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챗GPT의 기술, LLM이라고 불리는 기술인데 그 LLM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생성형 AI 서비스를 만드는 거죠. 그게 Y축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Z축도 있죠. 이건 모든 걸 빨아들이는 거죠. 마치 다음의 포탈처럼, 그리고 위챗처럼. 위챗이나 다음이나 네이버와 같은 서비스는 외부의 서비스가 그 안으로 들어와서 입점을 해서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즐기는 거거든요. 자, 그것처럼 AI 시대에는 슈퍼 에이전트가 등장을 해서, 그걸 빌 게이츠는 PDA라고 표현했더라고요. 퍼스널 디지털 에이전트의 시대가 5년 안에 올 것이다. 그러면 아이언맨의 자비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자비스한테 뭐든지 물어보면 알아서 지가 다 선택해가지고 딱 제깍 대령하잖아요. 그것처럼 바뀌는 거죠. Z축의 기회도 있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수렴하는 서비스죠.
모든 것들을 가져가는 서비스. 세 가지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가운데는 아무나 못하죠. 지금 오픈AI가 제일 잘하고 있고 아마도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열심히 하겠죠. 저희 SK텔레콤은 저쪽 세션에서 A-라고 하는 서비스를 발표하는데 그 A- 바로 가운데 있는 저런 슈퍼앱을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Y축과 X축은 여러분들의 각 기업에서 이제 고민을 해야죠. 어떤 방식이 제일 좋을지. 예를 들어 X축의 고민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스포티파이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X축의 고민을 하고 스포티파이 앱에 적용한 겁니다. 물론 멜론에 적용할 수도 있고 플로우에 적용할 수도 있겠죠. 넷플릭스에 적용할 수도 있고. 음악을 듣는 방식이 바뀌는 거죠. 똑같은 Hey 음악을 Max, what's 듣더라도. going on? I'm X, and from this moment on, I'm gonna be your own personal AI DJ on Spotify. Let's go. 지금 나왔던 목소리가 AI가 만든 DJ예요. 생성형 AI 기반으로 Next, 만든 I know you've 나만을 been on 위한 a summer DJ. song kick lately, so I went back for some of your old summertime favorites. See if it warms you up. Next up, some of the music you had on a lot back in 2018. 기존에 있었던 모든 음악 앱에도 추천 기능이 있어요. 큐레이션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도 All 추천과 right, Max, let's 당연히 get you out of 큐레이션 your 기능이 fields and switch up the. 적용됩니다. 다른 건 You've been into UI가 dance music lately. I got 예전에는 this 외롭게 brand new 혼자서 release to get you. 선택하면서 음악을 Introducing 즐겼다면 DJ, 지금은 the best of DJ가 Spotify, 그것도 나만을 made 위한 just for you DJ가 one tap 나와서 away. Powered 나하고 by 대화를 AI, 나누면서 delivered by 내 me, 상황을 your 잘 very own 인식을 하고 DJ. 그에 맞는 음악을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음악을 청취하는 방식이 바꾸는 거죠. 쇼핑도 바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쿠팡을 이용할 때 예전 백화점을 돌아다니면서 친구들하고 쇼핑을 했던 그 즐거움이 있나요? 없죠. 외롭거든요. 물론 싸고 빨리 오는 장점은 있지만 즐겁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AI와 함께하는 쇼핑이라면 다를 수도 있죠. 바로 그게 X축입니다. Y축도 있어요.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는 거죠. 맨 왼쪽이 등장 1개월 만에 300만 다운로드를 가진 AI 기반으로 만들어진 터키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AI하고 대화하는 서비스예요. 맨 오른쪽 끝에 있는 게 제피라고 불리는 서비스,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서비스인데 네이버도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즉 그냥 일반 SNS가 아니라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SNS 서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 AI와 사람이 서로 어우러져서 대화를 하죠. AI 2명과 사람 5명이 함께 어우러져 대화를 하는 겁니다. 방식이 바뀌는 거죠. 자, 이게 바로 Y축이죠. 그러다 보니 X축과 Y축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시장은 뜨겁게 바뀌고 있죠. IT 시장도 아마 내년이면 지금하고는 크게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 바뀌는 거의 가장 핵심 동력은 무엇이냐? UI가 바뀐다는 겁니다. 유저 인터페이스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난 20년 넘게 우리가 기계를 사용하는 방식은 우리가 기계에 다가가야 돼요. 컴퓨터를 배워야 되고 스마트폰의 사용 방식과 스마트폰에 있는 앱의 사용법을 익히고서 우리가 작동 방법을 알고 인지하고 사용을 해야 되죠. 뭘로? 두 손가락과 키보드, 마우스, 터치를 통해서. 그게 지난 20년 동안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습관이거든요. 제 기억에 1990년도에는 심지어 컴퓨터 학원에 다니기도 했어요. 이찬진 컴퓨터 학원도 있었고 전유성도 연예인도 컴퓨터 책을 썼거든요. 그 책 보면서 배웠다고요. 마치 TV를 작동하는데 TV를 배우는 거 똑같아요. 얼마나 바보 같은 거예요. 근데 여전히 지금 우리도 편하고 쉽기는 하지만 저희 어머님은 카카오톡 사용 방법 제가 1시간 동안 가르쳐 드리고서 그다음에 사용을 했거든요.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사용 못 하십니다. 어려워서. 사용 방법이 어렵거든요. 자, 그런데 젠AI의 특징은 무엇이냐? 아까 설명드렸던 챗GPT 왜 이렇게 많은 사용자를 확보했느냐?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그거보다 사용법이 쉬워서. 미드저니, 달리, 런웨이, 수많은 젠AI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법이 참 쉽습니다. 왜? 기계가 다가오거든요. 우리는 그냥 평상시 하던 글, 평상시 하던 우리의 자연어로 말을 하면 찰떡같이 알아듣고 해주거든요. 사용법이 쉬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UI가 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혁신이라는 거죠. 이 UI를 여러 기계에 적용하면, 여러 소프트웨어에 적용하면, 인터넷 서비스에 적용하면 우리의 인터넷 사용하는 습관, 기계를 사용하는 방식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챗GPT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스타카트라고 불리는 한국의 마켓컬리 같은 서비스죠.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화면에 나온 메뉴를 눌러가면서 검색을 해가면서 나 다음 주에 내일 모레 이런 음식 해 먹고 싶은데 이런 요리 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질문을 던지면 되죠. 냉장고에 있는 음식 재료들을 카메라로 찍은 다음에 나 김치찌개 먹고 싶은데 된장찌개 먹고 싶은데 파스타 해 먹고 싶은데 뭐가 필요할까 물어보면 자동적으로 음식 재료가 추천되어서 장바구니에 들어가는 그런 묻는 시대에서 이제는 찾는 시대에서
상담의 시대,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그게 바로 향후의 인터넷 서비스의 가장 큰 우리가 주목해서 될 변화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많은 IT 쪽 관련된 전문가들은 아이폰 빅뱅이 새로 왔다. 즉 챗GPT 덕분에 새로운 챗봇의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모멘텀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이폰이 2007년도에 출시되고 2008년도에 앱스토어가 등장을 했고 그 이후에 10년 이후에 저렇게 수많은 킬러 앱들이 나와서 세상이 바뀌었죠. 그것처럼 챗GPT가 나왔고 아이폰처럼 하지만 챗GPT는 시작일 뿐이고 GPT 스토어 챗GPT의 기반 기술로 만들어질 수 있는 수많은 앱들이 나올 수 있는 생태계가 구성됐다는 게 두 번째가 중요하고 자 그렇다고 하면 내년, 내후년, 5년 후에는 또 얼마나 많은 챗봇들이 얼마나 많은 GPTS들이 만들어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 세상은 지금하고는 다르겠죠. 모바일이 그랬던 것처럼 바로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런 기회를 인식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이 기술이 어떻게 그런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세상을 바꾸는지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업도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왜냐하면 기술은 도구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의 비즈니스 문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의 가치죠. 근데 그거를 잘 실행하는데 기술은 거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거드는 기술을 알아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마이써니에서는 그런 교육들, 어떻게 비즈니스 문제를 정의하고 그런 문제를 어떤 IT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의 비즈니스 혁신을 꾀할 수 있을지 그런 교육들을 하는 조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오늘 남은 8가지 강의에서는 이제 그런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술을 적용해서 우리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의 비즈니스 문제를 풀어가는지를 다양한 주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건 디바이스예요. 왜냐하면 챗GPT를 여러분들 어디서 쓰세요? 컴퓨터, 웹브라우저에서 쓰시죠 주로. 그다음에 일부는 스마트폰 앱으로 쓰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챗GPT가 가장 어울리는 공간은 이런 새로운 디바이스에서 가장 어울리거든요. 예를 들면 메타버스. 왜? 메타버스는 뒤집어 쓰고 들어가면 너무 광활해요. 우리 현실 공간보다 훨씬 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길잡이가 없으면 가이드가 없으면 너무 사용하기가 어렵다고요. 예를 들어 메타버스 안경을 끼고 들어가서 내가 컴퓨터에서 작업하고 있던 파워포인트 파일 하나 불러드리려고 하면 알른이 죽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느 메뉴를 눌러야 될지 파일은 어디서 찾아야 될지 너무 힘들다고요. 컴퓨터에 그냥 마우스 한번 클릭하면 되는데 그 편하다고 하는 메타버스는 더 복잡하다고요. 저기로 이동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뛰어가야 되나? 아니면 실제 움직여야 되나? 아니면 손가락을 저쪽으로 이렇게 어렵다고요.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자비스의 도움을 받으면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죠. 그때 챗GPT와 같은 기술이 에이닥과 같은 기술이 활용되는 것이죠. 에이전트가 항상 떠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음성이든 혹은 적절한 제스처로 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 가이드가 그 AI 에이전트가 나를 거기까지 안내해 주는 거죠. 화면에 보여지는 그런 디바이스, 새로운 디바이스가 챗GPT와 결합되었을 때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경험이 만들어지는 거죠. 가운데 위에 있는 휴메인이라고 불려지는 저 디바이스가 아이폰 디자이너가 나와가지고 창업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샘 알트만이 투자도 했고 저기서 만든 AI 핀이라고 불리는 저 디바이스가 바로 그런 디바이스예요. 웨어러블 디바이스인데 옷에 딱 부착하고 돌아다니면 카메라가 내장돼 있어서 내가 보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다 인식합니다. 그리고 얘한테 명령만 내리면 누구한테 전화도 걸어주고 다양한 회의와 관련된 세미나와 관련된 내용도 요약 정리해주고 항상 늘 나와 함께하는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비스가 나와 함께 따라다니는 거죠. 그렇게 다양한 디바이스가 챗GPT와 결합되면 기업은 당연히 새로운 다양한 BM 혁신과 먹거리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기업은 뭘 고민해야 될까? 당연히 저런 소개해드렸던 챗GPT,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이런 것들을 도입을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하면 그냥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니라 비용이 어쨌든 많이 나가거든요. 코파일럿 같은 경우가 월 $30라고 하는데 실제는 아니고 그 기본 엔터프라이즈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로 써야 되기 때문에 $100입니다. 그러면 연간으로 따지면 100만 원을 훌쩍 넘어요. 인당. 저걸 도입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다고요. 게다가 어쨌든 이런 LLM을 쓰게 되면 항상 기업 보안 문제가 걸리거든요. 하지만 생산성 향상을 해야 되겠고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 전사 모든 직원에게 다 적용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일부 펑션, 비즈니스 펑션에만 적용하는 게 맞는 것인가? 생산 라인에만 적용할까? 사무직에만 적용할까? 마케팅만 적용할까?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저런 제네AI를 기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 우리의 서비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다 의문인 것이고 이런 의문을 풀려면 결국 사람이 풀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풀려면 당연히 사람이 직원들이 구성원들이 많이 알아야죠. 그래서 제 발표 이후에는
저희 마이써니에서는 SK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런 기술들을 이해하고 현장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혁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떠나지 마시고 저희가 어떻게 우리 SK 멤버들하고 함께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사업 혁신을 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